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저도 장거리 운전하거나 괴담 속으로 현장 오갈 때 한 번씩 들르는 장소인데요. 바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작년 이맘때였을 겁니다. 27살에 직장을 다니며 제 일에 만족을 느끼던 저는 한창 지방 출장을 자주 나갔던 때였어요. 매일매일이 피로했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지방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지방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늦은 시간에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말 운전하기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지만 일단 집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집안의 외동딸인지라 하루라도 집을 비우면 되게 많이 혼나거든요. 그렇게 저는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뻗어있는 고속도로 위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서 집에 도착해서 씻고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도 채 오지 못해 날은 어둑어둑해졌고 이상하리만큼 안개마저 짙게 껴버렸죠. 안개등도 켜고 또 상향등도 켜봤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더군요. 그렇게 5분쯤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순간이나마 정신줄을 놓은 것 마냥 어질어질한 게 고속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은 제 두 손을 축축하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 뒤로부터 약 30분간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졸음쉼터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전방 500m 앞에 졸음쉼터가 있다는 표지판이 뜨길래 잘됐다 싶어서 서둘러 졸음쉼터로 향했습니다. 졸음쉼터를 향하는 내내 아버지께는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를 몰라 계속해서 고민이 되더군요. 하지만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앞에 일단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휑한 졸음쉼터에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차라곤 오로지 제 차뿐이더라고요. 괜시리 오싹한 생각이 들어 우선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아버지께 혼날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당시에 누구든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핸드폰 스피커가 조용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호가 좀 늦게 가는가 보다 하고 잠시 기다렸지만 20여 초가 지날 때까지 전화를 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통화를 종료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신호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죠. 완벽하게 어두워진 하늘, 짙게 낀 안개, 불빛 하나 없는 쉼터, 구름에 가려진 달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차의 윤곽. 정말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쩐지 무섭기도 하고 또 쌀쌀하기도 해서 저는 다시 차에 탑승했습니다. 시트에 앉자마자 저는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눕는 순간 트렁크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괜시리 무서운 마음에 차 문을 잠그고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로만 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잘못 들었겠거니 했습니다. 노크 소리 때문에 겁을 먹었던 탓인지 저는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죠.
다행입니다. 이번엔 신호가 가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받길 빌며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해보니 눈물도 조금 흘린 것 같네요. 신호가 가는 중 아까보다는 좀 더 큰 소리로 텅텅텅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정말 오싹했습니다. 흡사 무언가로 트렁크를 내려치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전화기를 떼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눈동자만 움직여 백밀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아무것도 없다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소리의 근원에 대한 공포로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어버릴 것만 같았을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희영이냐? 어디쯤 오고 있냐? 예, 아버지. 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해. 그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그럼 일단 내려봐. 한번 보자꾸나. 이러곤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운전석 문고리를 잡았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내려봐. 한번 보자꾸나. 그래, 그럼 일단 내려봐. 한번 보자꾸나.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졸음쉼터에서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기한 걸 봤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얘기해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 운전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졸음쉼터가, 요즘에는 거의 다 화장실이 있는데 그때는 화장실이 있는 졸음쉼터가 있고 또 없는 졸음쉼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졸립기도 하고 또 동시에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일단 가장 가까운 졸음쉼터에 차를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는 화장실이 없는 졸음쉼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장 소변은 봐야 되니까 그 졸음쉼터 가장자리에 있는 펜스 쪽으로 갔습니다. 이 펜스 너머 쪽으로는 산이었어요. 산. 뭐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산이었는데, 제가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딱 땅을 보는데 이제 그때 후레쉬로 비치면서 봤거든요, 땅을. 근데 그 졸음쉼터에 사람도 없고 민가도 없는데 그 산 밑에 덩그러니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막 종류별로 과일들이 놓여져 있고 소주 잔이랑, 그러니까 종이컵이랑 소주병이 놓여 있었는데 도대체 거기에 제사상이 왜 있었는지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거든요. 하여간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